통제하라고 해요. 복지부, 교육부, 서울시, 네? 시장과 장관들을 다 이렇게 오시게 해서 그 합의를 다 했어요. 처리하기로.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법안을 냈어. 20대 국회 말에 이 서남대 고 정원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공공의전원을 짓는 걸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법을 처리할 때 김승희 의원이라고 하는 저쪽 당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지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같으면은 의석수가 충분하니까 그냥 처리를 했을 텐데 의석수가 안 되니까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리를 못 했어요. 제가 그쪽 당 사람들 김승희 의원한테도 전화를 했죠. 우리 쪽도 전화를. 그랬더니 나중에 김승희 의원이 내가 국회의장에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건 좋은 압력이지 그게 뭐이 잘못됐냐. 그래 넣었다 내가. 전화했다. 그랬더니 아무도 시비를 못 걸더라고. 이게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는 이미 그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다 끝났고 서울시도 이제 딴 얘기를 하다가 같이 합의를 했고 또 우리 당에서도 뒷받침을 해줬어요. 뒷받침을. 그때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 지난번에 총선 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저는 뭐 시간 문제지 이게 앞으로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김성주 간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김민석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숙제를 이번에는 해결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이제는 더 이상 마음 졸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내용을 낭독하시기보다도 공약 부분만 해서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벨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양극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빅5 대형 병원 집중, 부족한 공공병상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C군구는 전국에 32개, 이 중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조차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중환자 치료 여건은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치료 중 절반은 공공병원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 공공의료 인력은 부족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부족합니다. 저 정세균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의료적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포용적 건강사회를 위한 정세균의 6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17개 권역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현재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 20개소 신증축 외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공공병원을 신속히 확충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보조금 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일괄 상향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의 필수 운영 경비 및 공익적 적자, 이른바 착한 적자 해소 지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기계획된 800병상을 확대하고 감염, 응급, 외상, 심내, 모자, 치매 등 각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확대 발전시켜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치하고 공공의료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겠습니다. 의료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은 적은 반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요구는 절박한 수준입니다. 이에 국립대병원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대병원은 의료 임상교육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고난이도, 중증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응답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원 간 의료인력 파견, 공공임상교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공공병원, 2차 병원, 1차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필수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의사 부족 등 의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그 약속, 저 정세균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계획된 4개소의 번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짓겠습니다. 아울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의 감염 안전 설비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지원 확충 및 운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에 대한 생명 안전 수당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분명히 하여 국민 누구나 사회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평등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염병 대응은 물론 국민 건강의 최전선을 지켜온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은 정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복지부, 보건의료노조,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누구나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 저 정세균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좀 제가 진행을 맡을 때는 간담회로 진행한다고 제가 진행을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저도 명색이 도당 위원장인데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원 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의 상징이 미국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감염병 대응하는 과정에서 남원 의료 같은 공공병원이 했던 역할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요. 좀 더 많이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고요. 또 이 의료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여기 오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과 땀과 희생에 대해서도 높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한민국이 감염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정세균 후보와 함께 열망을 담아서 크게 외쳐봅니다. 고맙습니다. 100년이 되었다고 하는 남원의료원에서 이런 역사적인 정책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앉으십니까? 시간이 보건의료 내용 잘 전해주세요. 내가 그 요구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희 분이 언급하실 때 저희가 보건의료가 여기 제가 직접 살려드립니다. 아까 알아. 거기 아시죠? 제가 아마 평생 다시는 그런 여관에서 자국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마 영원히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 전라북도를 순회하는데 지난번에 순창에서 하도 진하게 제가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남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왜 다시 왔냐? 정말 그 상황이 간단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찮죠? 네. 뭐 인물도 이만하면 괜찮죠? 네. 뭐 말을 못해, 뭘 못해. 거기다가 제가 정치를 26년 차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예?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수수나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일 수 있을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흠 없는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죠. 또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 해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알아야 되고 외교적인 경륜이 있어야 되고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도덕성이 탁월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그냥 점수를 매기면 딱 1등으로 딱 나오는데 근데 왜 여론조사를 하면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걸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다른 두 후보는 충청도에 갔다는데 제가 뭐 충청도에 가서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고향인 우리 전북에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전북에서 좀 바람을 일으켜 주시면 세상이 변합니다. 지금 선별 진료소 경매도 하고 또 정책 발표도 하고 하면서 제가 아니 그 공공의료 대학원 설치하기로 한 거 그 숙제를 아직도 못 해가지고 제가
빚을 진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나 또 김민석 위원장 등등 해서 이제 되긴 되죠. 근데 확실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냥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확실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아세요?